수고하셨습니다. 제161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주변 4강 중심 외교를 탈피한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오히려 대북 관계와 미중 일러 4강 외교가 모두 난맥에 빠지며 대외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무드를 다시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던 대북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남한과 북한의 월드컵 지역 예선 경기는 무관중, 무중계로 개최되었고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최악의 경기 매너를 보내주어서 국민의 공분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건설되어 있는 우리 측 시설을 철거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철거를 통보하면서 실무적 내용만 문서 교환으로 하자고 요구해서 남한 측과의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 만약 철거가 강행된다면 현대 아산이 입을 재산권 피해만 약 7,800억 원에 달하며 그동안 관광 중단으로 인해 입은 총 손실은 약 2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하면 어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나서서 올해 말까지 미국이 협상에 응답할 것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왜 북한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 4강국에 대한 외교 안보 역시 난항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 사흘의 간격을 두고 러시아의 군용기가 미국의 폭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또 최악의 한일 관계를 보다 못한 미국은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주변국 외교의 기반이 튼튼해야 한반도의 직접적인 안보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북 관계와 4강 외교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북 관계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미 외교를 포함한 4강 외교도 새롭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외교 전문가와 원로 중진을 불러 모아서 국가 안보의 기본 대강을 다시 짜야 합니다. 안보 불안은 경제와 함께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사항이고 국가가 가장 먼저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정시 비중 상황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래 지난 2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폭 개선, 자사고 특목고 폐지,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축소 등 총 7가지 분야의 교육개혁 과제를 지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회의 직후 유은혜 부총리는 사후 브리핑을 통해서 학종 개선책과 서울서울대대학 정시 확대 비율 등을 11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 100일 하에 드러난 현 입시제도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10분 이해를 합니다. 이른바 스펙 위주의 입시제도가 우리 사회 기득권 계층의 특권과 반칙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며칠 만에 입시제도가 바뀐다면 그 결과가 우리 사회와 아이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시 확대의 경우 스펙 위주의 입시를 개선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국과 같은 특권층이 아닌 일반 서민들에게 신분 상승 사다리를 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수능에 올인하는 교육정책을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서민 가정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사교육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정시 확대 효과가 오히려 강남 학군 편중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입시제도 개혁의 본질은 조국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입니다. 한간의 의혹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와 아이들의 미래를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득과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 입안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바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다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 해결을 검찰에 맡기고 자신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 자신이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생각하지 말고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개혁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말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병호 최고위원이 어제 당을 떠났습니다. 당의 대표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당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이 안팎으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당에 대한 저주도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과 저에 대한 핍박과 도전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바른미래당은 할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을 지켜야 하고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투쟁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넓어지는 중간지대를 제대로 살려서 중도개혁의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입니다. 제3의 길, 새로운 정치를 여는 것은 바른미래당의 창당정신이고 제가 당 대표가 된 뜻입니다. 당내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제3지대를 열어 통합개혁정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당제 연합정치를 만들어 정치의 안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창하는 7공화국의 모습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마당을 깔고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좌우 이념에 경도된 거대 양당의 폐해를 극복하고 중도개혁의 민생실용을 실행하겠다는 이 땅의 모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다 모으겠습니다. 저는 그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기초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당의 대표자가 되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인사를 모시겠습니다. 새로운 정당의 중심을 이뤄줄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합개혁정당이 다음 총선에서 정치 구조 개혁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는 최고위원회를 곧바로 정비하고 새로운 제3지대를 형성하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통합개혁위원회 그리고 총선 기획단을 바로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자 여러분은 더 일찍 새로운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이 새롭고 의지가 굳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새 판짜기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 의장 최입입니다. 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바른미래당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집, 대형마트,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시키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아동 청소년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급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값 조작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건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는 데 입법적인 노력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앞장서 왔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기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등의 외부 요인이 60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관리 가능한 국내 배출원의 통제를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 정부의 노력에 국회도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난 6월 환경의 날에는 발전 분야에 탈석탄을 목표로 한다고 재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연탄 발전 지원 사업을 150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8억 원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94억 원으로 늘리더니 불과 2년 만에 20배 가까이 늘리는 것입니다. 유사하게 석탄 비축자산 구입 사업비도 2018년 10억 원에서 내년에는 170억 원으로 17배 늘려서 제출하였습니다. 발전 부분의 미세먼지 방출량은 국내 요인 비중에서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보다 많은 3위입니다. 그런데 무연탄 발전 지원과 석탄 비축자산 구입비로만 320억 원의 예산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보면 정책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 비중을 줄이겠다고 공언하면서 관련 예산은 반대로 대폭 증가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이며 정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탄광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대폭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아닌가 의구심마저 듭니다. 물론 정부 보조금이 급격히 줄어들면 사양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산소호흡기로 산업을 연명케 하는 방식보다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전직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단기적인 땜빵식 처방을 대신하는 대신 합당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무총장입니다. 대표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병호 전 최고위원의 결정에 안타깝지만 존중의 마음을 표합니다. 정치적 전도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소위 문병호식 정치가 성공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당에 드리워진 짙은 안개가 걷히면 문병호 선배님의 정치적 행위가 빛이 바래고 아쉬워하시게 될 겁니다. 당의 불확실성이 종식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대 사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확장해 드리고 인내하고 숨죽여 마음 졸이신 당원들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님들께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결사저지해서 법안 통과를 불발시키고자 한다면 의원님들은 반개혁 세력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당과의 보수 통합이든 개혁 보수 신당 창당이든 제가 생각하는 여의도 풍향계로는 그 어느 것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나 의원님들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매우 불투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그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존 방침대로 결단을 속히 내려주시던가 아니면 당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실 것을 제3, 제4 간곡하게 요청하고 촉구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존중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혁명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최도자 의원 말씀하실 거 없어요? 부위원장. 자, 그러면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